이번 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벌어지는 이른바 관세 슈퍼 위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전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일본 대표단은 저자세 협상으로 자국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있는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일본 협상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국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협상단 대표가 아카자와 료헤이 일본 경제재생상이었는데요. 네. 관세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쓴 모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손가락을 펼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건 일본과 같은 대미 흑자국에게 강한 관세를 매겨서 산업을 되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는 게 맞냐 비판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위가 낮은 자신을 만나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가 실제 협상 내용에서도 저자세였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딱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그동안 거론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안전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이 미국 쌀이나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도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방위비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NHK에 나와서 안보는 관세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내용으로는 굴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태도부터 제대로 협상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일본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 대표단도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관세에 관련돼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가운데 이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 동안 유예된 25% 상호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면제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은 보고서에서 상호 관세와 다르게 이런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과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호주는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관세를 면제해야 될 텐데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역협회 보고서에 자동차 부분이 나왔는데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낮다. 우리 자동차 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벌써 수출 감소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2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승용차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GM이 걱정입니다. 자동차 생산 8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철수하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소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GM 군산 공장이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군산 지역 사회가 붕괴하는 그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품목 관세 대상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나 스마트폰도 품목 관세를 맞게 된다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쪽에 이제 정부 대표단이 이미 정해졌고 이제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해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까? 네. 이 베센트는 월가 출신으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비교적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줄 걸로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머스크에 대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사흘 만에 전격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지한 인물이 물러나고 이 베센트가 민 이 재무부 부장관이 이
직무대행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건데요. 예. 뉴욕타임스는 베센트가 트럼프를 이제 몰래 설득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베센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2+2 협상에 이 베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미국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개시한 날부터 250년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영국 왕 몰아냈는데 트럼프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왕은 필요 없다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반이민 정책 자체는 미국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보이려고 할 거고 지난번에 일본 대표단을 기습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성과를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속도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